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데이터 사이언스 앤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김도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Unsupervised Open Domain Key Phrase Generation. 그래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Key Phrase Generation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비지도 학습 기반 상황에서 오픈 도메인, 즉 도메인에 상관없이 좀 성능을 보이는 그런 연구가 되겠는데요. 작년 ACL 2023 ACL에 등재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는 이 키프레이즈 제너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언스퍼바이스 키프레이즈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이전 사전 연구를 하나요? 네, 이전에 나온 연구가 대표적인 게 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키젠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래서 오토키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본 방법론, 본 연구에 대해서 이어서 소개해드린 후에 결론을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그럼 바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전 다른 영상에서는 주로 키프레이즈 익스트랙션에 관련해서 소개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키프레이즈 익스트랙션과 제네레이션을 일컬어서 키프레이즈 프리딕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둘 다 모두 이제 주어진 문서에서 주요한 단어 구, 즉 주로 명사구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 구를 예측하는 과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다음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키프레이즈 익스트랙션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어진 문서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프레이즈를 추출하는 그러한 과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프레이즈를 이제 present key phrase, 존재하는 프레이즈라 해서 present key phrase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key phrase generation의 경우에는 문서에는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다른 뭐 후에도 보시겠지만 다른 문서에서 등장한 프레이즈들 중에서 이 주어진 문서에서도 좀 주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프레이즈들을 이제 생성하는 그러한 과업이 되겠는데요. 이때 키프레이즈를 이제 존재하지 않은 좀 absent 키프레이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치 키프레이즈 익스트랙션은 요 extraction summarization, 우리말로 하면 이제 추출 요약 정도가 되겠고요. 키프레이즈 제너레이션은 말 그대로 abstractive summarization 이라고 저희가 비유를 들 수 있겠는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키프레이즈 제너레이션 과업 안에 모두 이제 absent, present 키프레이즈를 생성할 수 있도록 좀 발전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다만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평가는 present 키프레이즈와 그리고 absent 키프레이즈를 각각 구별해서 진행합니다. absent 키프레이즈와 present 키프레이즈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NUS 데이터셋 준비해 보았고요. 어, 붉은색으로 표시한 게 이제 present 키프레이즈고, 그 다음에 밑줄과 굵은 볼드체로 된 글씨로 된 게 이 absent 키프레이즈의 이제 연관 단어입니다. 그랬을 때 우선 present key phrase의 경우에는 이 다음과 같이 뭐 security breach, theft of information, 그다음에 뭐 risk analysis,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이슈 등을 잘 확인할 수 있고, 다음에 absent key phrase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를 보자면 사실 이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 세 단어가 연속으로 지금처럼 스팬 형태로 나타낸 것이 없기 때문에 이 phrase는 absent key phrase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은 각각의 단어들은 개별적으로 여기서 뭐 security, 그 다음에 management, 그다음에 뭐 여기서는 인포메이션까지 이런 식으로 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는 요 표는 키프레이즈 프리딕션에 관련된 데이터셋에 대한 이제 프레젠트와 앱센트 키프레이즈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데이터셋이 이제 물론 앱센트 키프레이즈가 적은 경우도 있지만, 네, 이렇게 거의 반반에 가까운 수준이 좀 많습니다. 때로는 더 이제 앱센트 키프레이즈가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본 영상을 통해 소개하고자 하는 논문에서 하고자 했던 것은 지금처럼 이 데이터셋의 타입이 다르게 되는데 이거 타입과 상관없이 모두 다 좀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 present key phrase와 absent key phrase들에 대한 어떤 정의 혹은 어떻게 찾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아주 간략히 살펴보자면 먼저 present key phrase의 경우에는 이제 문서 내에서 다음과 같이 POS 태깅을 통해 존재하는 명사구들이 자연스럽게 후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후보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랭킹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이제 상위권에 존재하는 그런 프레이즈를 선택하면 이 present key phrase를 찾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bsent key phrase의 경우에는 이제 지도학습 방법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 인코더 디코더 구조의 모델을 어노테이션된 이제 문서와 정답상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랬을 때 이 한 번의 문서 입력을 통해서 키프레이즈를 하나를 생성하게 되면 원투원 구조,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키프레이즈를 생성한다면은 원투 시퀀스 혹은 원투 셋 등의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랬을 때 이 키프레이즈 제너레이션을 제한한 모델에서 커핑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 커핑 메커니즘을 기본적으로 함께 좀 활용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즉, 이 커핑 메커니즘이란 것은 언어 모델에 해당되는 이 보캐블러리 내에서 생성한 동시에 또 문서 내에 존재하는 단어들의 조합에 더 이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결과적으로는 out of 보캐블러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테크닉이기도 한데요. 이제 언어 모델의 보캐블러리 내에 없는 경우에는 이제 문서 내에 등장하는 단어들에게 더 확률을 부여함으로써 이 out of 보캐블러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 혹은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해드렸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해당 방법론의 이름은 커피 RNN이고 제가 이제 이전 논문 리뷰 영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키프레이즈 제너레이션의 과업을 처음 제안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이제 문서의 내용이 충분히 담긴 어떤 프레이즈를 생성하는 지도학습 기반의 방법론인데요. 이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코더 디코더를 사용하는 있어서 이 어텐션이 적용된 GRU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빔 서치를 통해서 프레이즈를 생성하는 과정이 될 텐데요. 이때 이 커피 RNN은 프레이즈를 하나만 생성하도록 하는 원투원 구조입니다. 네, 여기서 표시해 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커핑 메커니즘을 이제 out of vocabular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코더에 적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일반적으로 텍스트를 생성할 때는 이 보캐블러리 내의 단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확률을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커핑 메커니즘을 적용하면 이 확률 값을 구하는 대상이 이 주어진 문서의 단어들로 이제 한정이 되거나 혹은 그것도 같이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문서 내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좀 생성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그러한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즉, 이 식을 보시자면 전체 이제 어떤 단어가 등장할 확률은 보캐블러리 내의 이 확률값과 그 다음에 커핑 메커니즘, 즉 문서에 나오는 단어들에 대한 그 확률값을 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훨씬 그 확률값이 더 전반적인 뭐랄까요 평균값이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제 주어진 문서 내에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좀 더 그 확률값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키프레이즈 제너레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특히 이 슈퍼바이스 키프레이즈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본 논문과 연관되어 있는 이제 비지도 학습 기반의 키프레이즈 제너레이션입니다. 요 비지도 학습 기반의 키프레이즈 제너레이션은 이제 사실상 좀 이것도 연구가 거의 대표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측 상단에 있는 제목의 이제 논문이 되겠습니다. Unsupervised Deep Key Phrase Generation. 그래서 해당
방법론의 이름은 오토키젠이라 부르고요. 그래서 비지도 학습 기반의 키프레이즈 제너레이션 방법론을 처음으로 제시한 연구로서 이제 문서 A에 있는 absent key phrase가 문서 B의 present key phrase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phrase bank라는 개념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어토키젠의 메인 스텝은 첫 번째, 코퍼스 내 모든 문서에서 즉 하나의 데이터셋 전체에 있는 모든 문서에서 나온 프레이즈를 추출해서 이 프레이즈 뱅크를 형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각 문서별 후보 absent phrase를 설정하게 됩니다. 즉 문서 내에 존재하는 프레이즈 뱅크에 포함되면서 이 주어진 문서 내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 이제 absent phrase의 후보가 되겠죠. 그랬을 때 모든 absent phrase 그리고 present phrase에 대해서 tf-IRF 값과 요 입력 문서와의 유사도 값을 통해서 랭크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absent 그리고 present key phrase 후보 중 각각 상위 5개를 silver label, 즉 완전한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답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레이블이다라는 개념으로 silver label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이 silver label을 이용해서 인코더 디코더를 이제 셀프 트레이닝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프 트레이닝을 거친 다음에 이제 테스트 다큐멘트가 주어졌을 때 인퍼런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레이즈 뱅크라는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보면 좋은데요. 이제 코퍼스 내 모든 문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온 프레이즈들을 추출해서 형성이 된 것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bsent key phrase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key phrase의 토큰들이 문서 내에 부분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에서는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인포메이션과 시스템이 각각 이제 따로 등장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래서 프레이즈 뱅크에 존재하는 프레이즈 중에서 present key phrase가 present key phrase 후보가 아닌 프레이즈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absent key phrase 후보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해당 프레이즈의 모든 토큰이 이제 주어진 문서에 존재했을 때 그렇게 후보로 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연구에서 제시하는 랭킹 모듈은 의외로 단순했었는데요. 우선은 이게 2022년에 등장하였음에도 좀 뭐랄까요, 언어 모델을 사용하지 않았던 점이 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즉 언어 모델이라 하면은 버트라든지 이제 생성 관련된다면 뭐 GPT라든지 그다음에 인코더 디코더 구조까지 생각한다면 T5 뭐 바트 등등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문서의 벡터, 인베딩, 그 다음에 프레이즈의 인베딩을 활용함에 있어서 이 독투백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독투백을 이용한 소스 텍스트와 캔디드 프레이즈의 코사인 유사도와 더불어서 이 프레이즈의 이제 TF-IRF 값이 종합된 그러한 어떤 산출 결과를 내는데요. 산출값을 구하는데요. 그래서 이 랭크 스코어에 따라서 present와 absent key phrase의 순위들이 각각 선정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인퍼런스 시에도 해당 점수를 이용해서 각 phrase의 순위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제너레이션 모듈, 즉 인풋 텍스트를 넣어서 키프레이즈를 생성하는 그 부분을 살펴보자면 앞서 구했던 랭크 스코어에 따라서 absent key phrase와 present key phrase를 각각 5개를 선정하고 이를 이제 실버 레이블로 정의해서 마치 위클리 슈퍼비전과 같이 좀 완벽한 정답이 아닌 레이블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인코더는 이제 by LSTM, 디코더는 LSTM으로 설정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학습할 때는 소스 텍스트에 있는 단어들의 확률값을 2배로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앞서 설명드렸던 코핑 메커니즘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코드를 확인한 결과 해당 부분을 좀 발견하지 못해서 제가 실제 본문의 본문의 일부를 좀 이렇게 가져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인퍼런스 시에는 이렇게 학습이 완료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통해서 키프레이즈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된 키프레이즈들의 랭크를 종합적으로 산출한 다음에 평가 시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absent key phrase와 present key phrase를 구분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resent와 absent key phrase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상위 K개에 대한 탑 K F1 값을 구하게 되는데, 이때 좀 재밌는 점은 이 탑 K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가 설정한 그 K의 개수나 그 다음에 실제 문서에 존재하는 요 레이블의 레이블의 개수 중에서 작은 값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F1 at O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 키프레이즈의 개수만큼 예측하였을 때의 F1 점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구해보았고,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요 해당 논문에서 주어진 표를 그대로 가져와 본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이게 첫 논문이기 때문에, 이제 방법론이기 때문에 사실 unsupervised extraction의 방법론과 좀 비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페어하지 않은데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따로따로 보셔야 될 게, 윗부분은 이제 요 present key phrase에 대한 예측 성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unsupervised key phrase extraction의 방법론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key phrase generation, unsupervised key phrase generation은 해당 연구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지금 어토키젠의 여러 변형들이 함께 지금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아래에 있는 거는 앞서 보셨던 지도학습 기반의 커피 RNN을 마치 비지도학습 기반의 상한선처럼 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표는 이제 absent key phrase에 대한 예측 성능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unsupervised key phrase extraction에 대해서는 이 성능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키프레이즈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비지도 학습 기반 방법론은 오토키젠이 유일하기 때문에 또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unsupervised 키프레이즈 제너레이션의 첫 연구였던 오토키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본격적으로 이제 본 연구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비지도학습 기반의 키프레이즈 제너레이션 방법론이고, 다만 다양한 분야의 텍스트 대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두 가지 하위 모듈로 이루어서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각은 이제 phraseness 모듈이라 부르고, 또 하나는 informativeness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phraseness 모듈은 실질적으로 이제 키프레이즈를 생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입력받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키프레이즈를 생성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POS 태깅을 이용해서 명사구를 이제 입력받는 Retrieval Augmented Sequence to Sequence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Informativeness 모듈의 경우에는 이제 문서의 인베딩 벡터 유사도를 기반으로 각 프레이즈의 정보력을 탐지하는 Sequence to Sequence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unsupervised key phrase extraction 중에서 인베딩을 기반으로 한 방법론에서 해당 아이디어를 획득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인베딩 기법으로 센스2백을 역시나 언어 모델을 활용하지 않고 센2백을 활용했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세 가지에 대한 기여점을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당 부분이 좀 전반적인 방법론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부분은 앞서 보셨던 페이즈 뱅크와 연관된 이제 레퍼런스라는 거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레퍼런스가 만들어지면, 레퍼런스는 결국에는 이제 후보가 되는 어떤 키프레이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프레이즈들을 이렇게 실제 문서와 함께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이제 좌측에 있는 게 프레이즈니스 모듈이고 우측에 있는 게 인포메티브니스 모듈인데요. 그래서 레퍼런스와 함께 주어진 문서가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informativeness 모듈에서는 주어진 문서와 이제 여러 가지 extended 확장된 어떤 단어 보캡들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유사도를 구하고 이를 이제 디코더, 이 프레이즈니스에 있는 디코더 부분에 각각 정보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각 프레이즈 키프레이즈가 생성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원투원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프레이즈가 하나가 생성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그럼 먼저 이 프레이즈니스 모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후보 프레이즈들을 획득하는 과정을 보시면은 우선 present 프레이즈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어진 텍스트에 나온 프레이즈들이 후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absent 프레이즈는 좀 살펴볼 것이 이제 present 프레이즈를 후보를 기반으로 다른 문서에서 리트리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주어진 문서의 내용과는 어느 정도 겹쳐야 되는 부분이 꼭 포함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래에는 이제 주어진 문서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레이즈들이 리트리브된 경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요약하자면은 아래의 경우에는 이제 author topic이 같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것들은 뭐 이제 즉 빨간색의 부분은 요 주어진 문서에서 나온 부분이고 토픽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리트리브된 그런 프레이즈들인데요. 사실 요 둘이 같이 나와야 되지만 따로따로 혹은 author라는 부분이 좀 포함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 retrieved noun phrase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보 프레이즈를 획득하는 과정의 크게 메인 두 스텝은 첫 번째 레퍼런스를 획득하고 그 다음에 시퀀스트 모델에 주어진 텍스트와 레퍼런스를 함께 입력하는 모습이 되는데요. 그랬을 때 이 레퍼런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어진 텍스트와 어느 정도의 연관이 있지만 텍스트 내에 존재하지 않는 명사구의 집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이 프레이즈 뱅크를 먼저 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 프레이즈 뱅크를 구함에 있어서 이제 하나의 프레이즈가 여러 데이터셋에서 등장할 시에는 이에 대한 임베딩 값을 이제 평균을 통해서 하나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텍스트와 각각의 프레이즈에 대한 임베딩을 센투백으로 구한 다음에 그는 단순 코사인 유사도를 통해서 문서와의 프레이즈의 유사성을 확인합니다. 그랬을 때 기준을 일부 설정해서 여기서는 0.7로 설정했고 이 기준을 넘는 상위 K개의 프레이즈를 선택해서 이제 레퍼런스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도식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문서를 입력해서 그리고 또 레퍼런스도 함께 입력해서 이 프레이즈를 생성하는 모듈이 바로 이 프레이즈니스 모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커핑 메커니즘이 적용된 여기서는 트랜스포머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디코더를 가지고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입력과 이제 출력 값을 이용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프레이즈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디코더의 출력 부분에서 커핑 메커니즘의 응용식이 적용이 됩니다. 응용식이라 하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아래 식과 같이 응용이 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맨 먼저 이 확률값, 보캐블러리에서의 확률값과 이 커핑 메커니즘에 대한 확률값에 대해서 이 pgen이라는 어떠한 학습 가능한 요 학습 가능한 학습 가능한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들의 연산으로 구해진 확률값, 혹은 가중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중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디코더에서 각각의 단어들에 대한 확률을 부여하게 됩니다. 특히 이 커핑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알고 있는 part of speech, POS 태깅이죠. part of speech에 대한 임베딩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게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임베딩이라 하면은 POS 태깅이라 하면은
이제 NN 혹은 앞서 보셨던 뭐 JJ 이런 식의 각각의 태깅에 대한 임베딩을 따로 구해서 그거를 이 부분에서 이제 히든 스테이트와 같이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뭐 벡터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뜻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효과 또 실험에서 보여주고 있으니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레즈니스 모듈에 대해서 이렇게 확률값을 구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요 맥시마이즈 하는 로그 확률값을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이제 모델이 트레이닝 되고 더불어서 레퍼런스를 앞서서 구했는데요. 레퍼런스 중에 랜덤하게 일부를 마스킹한 다음에 이 마스킹한 부분을 프리딕션 하는 그런 훈련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엄밀하게는 이제 하나의 프레이즈지만 그 안에 단어가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뭐랄까요 방안으로 진행한 훈련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코드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해당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음은 인포메티브니스 모듈입니다. 인포메티브니스 모듈은 이제 주어진 문서와 이제 extended word vocab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 어떤 좀 의미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정보를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보면 되겠고요. 식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문서 있고 각각의 단어들에 대해서 센투백끼리 이제 쭉 센투백으로 쭉 이제 인베딩을 구하고 그러면 이 문서와 각각의 단어들에 대한 이제 아마 이게 그걸 거예요. 유사도이기 때문에 그거를 쭉 시퀀스 투 시퀀스 개념처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프리즈니스에서 구했던 부분이랑 이제 합산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멀티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각각의 나와 히든 스테이트에 연결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확률 값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프레지니스로부터 나온 확률 값과 그 다음에 인포메티브니스로부터 나온 이 정보들에 대해서 어떠한 가중곱이죠. 가중곱을 하이퍼 파라미터를 통해서 조절해서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이제 디코딩함에 있어서 빔서치를 또 마찬가지로 적용하는데요. 다만 빔서치를 적용할 때 조금 특이한 부분을 좀 특이한 걸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특이했었는데 어쨌든 스페셜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빔서치의 경우에는 이제 길이가 짧은 프레이즈들이 생성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요 스코어 값이 이제 클수록 이제 그 확률 값이 높아지는 건데 달리 얘기하면은 프레이즈의 길이가 짧을수록 이 값이 커지게 됩니다. 근데 다음에 두 가지 사항을 추가해서 이러한 경향성을 좀 뭐라 그럴까요? 완화했는데요. 먼저 이 길이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present phrase에 대한 부분인데 이전 제가 unsupervised key phrase extraction의 여러 가지 연구를 소개하면서 키프레이즈가 이 문서 내에 등장하는 위치가 굉장히 또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좀 가중치를 역시나 여기서도 적용하고자 하는데요. 이를 이제 종합한 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이용하고 하면서 이제 랭스 페널티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가중치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먼저 해당 요 y가 present가 아닌 absent인 경우에 이게 만약에 프레이즈 뱅크에 있는 경우라면 좀 더 이 값이 이 베타 값을 1보다 작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 스코어가 높게 하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젠트의 경우에는 이 포지셔널 바이어스들을 지금 적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얘가 만약에 absent인 경우에는 프레이즈 뱅크에 있을수록 더 생성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고 프레젠트인 경우에는 이제 첫 등장하는 위치가 앞쪽에 있을수록 더
높은 점수를 주겠다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내용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활용한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 트레이닝을 할 때, 아까 보셨던 그 트레이닝을 할 때 KP20K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제 프레이즈 뱅크를 구축하고 학습도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인도메인과 아웃 오브 도메인을 나누어서 이제 결과를 냈는데, 아주 쉽게 정리해 보자면 인도메인의 경우에는 이 KP20K가 이제 요 컴퓨터 과학 분야, 그 다음에 뭐 논문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시미벨, 인스펙, NUS, 크라피빈과 같은 컴퓨터 과학 분야의 논문, 그리고 스택 익스체인지와 같은 이제 Q&A 데이터셋을 인도메인이라 부르게 됐고요. 인도메인이라 지칭하였고, 그 외 데이터셋인 뭐 DU셋 2001, KP타임스, 오픈KP 등의 뉴스 기사 데이터셋은 이제 out of domain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할 때는 요 스택 익스체인지와 KP 타임스와 같은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이제 프레이즈 뱅크를 확장시켜서 이용하였고요. 그 다음에 프레이즈 뱅크를 구축할 때 하나 더 조건을 준 것은 프레이즈가 최소 5문서 이상에서 등장해야 또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어진 텍스트는 이제 타이틀과 앱스트랙트를 연결해서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레즈니스 모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포메이티브니스 모듈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키프레이즈 제너레이션 평가할 때 세 가지 평가 항목을 산출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 F1 스코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present와 present 키프레이즈에 대한 리콜 값, 그리고 세 번째는 absent 키프레이즈에 대한 리콜 값을 보고 있고요. 특히 첫 번째 F1 스코어에는 이 absent와 present 키프레이즈 구분 없이 우선은 예측한 키프레이즈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이 이제 메인 실험 장표인데요. 아까 1등을 차지한 수치에는 볼드체를 표시하였고 2등을 차지한 부분은 언더라인을 쳤습니다. 그랬을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키프레이즈 익스트랙션, 언슈퍼바이즈 키프레이즈 익스트랙션에 대한 부분과 함께 언슈퍼바이즈 키프레이즈 제너레이션 그리고 슈퍼바이즈 키프레이즈 제너레이션을 함께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첨자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5번의 수행 결과의 표준 편차로 나타낸 것이고, 요 메인 숫자라 할까요? 이거는 평균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선 전반적인 성능을 봤을 때, 제가 제안하고 있는 방법론이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서 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여기서는 이제 인도메인인 상황인데요. 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다른 거는 이제 슈퍼바이즈드 방법론인 커피 RNN보다도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absent key phrase generation에 대한 부분은 뭐 앞서 설명드렸던 오토키젠과 슈퍼바이스드 key phrase generation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스택 익스체인지 대해서는 인상 깊었던 점이 커피 RNN보다도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오토키젠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out of 도메인인 상황에 대한 F1 스코어입니다. 이 out of 도메인에 대한 DUC 2001 그리고 KP 타임스, 오픈 KP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안하는 방법론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는 심지어 마찬가지로 슈퍼바이스드 방법론보다도 지도학습 방법론보다도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absent key phrase에 대한 부분에서도 역시나 제안하는 방법론이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제 KP 타임즈 하나만 좀 적용해 보았는데, 다른 것도 함께 좀 비교해 봤으면 어떻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한 것인데요. 각 컴포넌트를 제거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한 부분입니다. 먼저 이 어드저스먼트 웨이트, 아까 앞서 보셨던 그 빕서치에 있어서
뒤에 부분 by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거하였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본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경우에서 모든 요소를 요 adjustment weight를 포함했을 때보다 이제 성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키프레즈 present 키프레즈 제너레이션 할 때는 요 포지션 정보가 꽤나 많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베타가 1보다 작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프레즈 뱅크에 있는 프레즈를 산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요 값이 by 부분을 제거하게 되면은 이제 다 1이 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absent key phrase에 대해서 그랬을 때 베타 값을 1보다 작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문서와 함께 주어지는 레퍼런스를 이제 제외하고 이제 주어진 문서 내에 있는 단어들로 absent key phrase를 생성하는 모습을 본 것인데요. 이 부분은 특히 이제 absent key phrase 생성하는 부분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out of domain인 부분에 대해서 그 영향이 좀 상대적으로 컸었고요. 오히려 present key phrase에 대해서는 이 레퍼런스가 이제 성능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실험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KP times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능이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present key phrase generation을 수행할 때는 오히려 이 레퍼런스가 성능을 악화시킨다는 점 굉장히 유의 깊은 실험이 유의 깊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설명했던 이 part of speech에 대한 인베딩을 이제 concatenate 해서 인코드 hidden state와 함께 concatenate 해서 본 부분인데 사실 뭐 실험 결과만 봤을 때는 뭐 대부분의 경우 좀 성능이 이제 하락한 점, 즉 요 POS 태깅의 인베딩이 유용하다라는 점을 보이고 있지만 또 저자들이 또 언급하는 부분은 KP 타임즈는 보시다시피 오히려 성능이 향상됐죠. 그래서 요 KP 타임즈는 대부분이 이제 한 단어 프레이즈이기 때문에 문법적 정보가 사실상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 part of speech 인베딩이 오히려 불필요한 상황이 된 것인데 저도 이와 좀 비슷하게 전반적으로 다 나온 프레이즈들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POS 태깅에 대한 차이가 그렇게 나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효과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선은 전반적으로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가 좀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씩 보자면 어저스먼트 웨이트의 영향은 좀 유의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present key phrase의 경우에는 이제 문선의 앞쪽에 있을수록 요 스코어가 향상된다는 요 결론이 일반적인 unsupervised key phrase extraction 연구와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absent key phrase의 경우에는 확실히 phrase 뱅크에 있을수록 이제 점수가 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요 adjustment weight의 영향은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레퍼런스의 활용성 측면에서는 이제 아예 present와 absent key phrase generation의 모듈을 구분하는 방법은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POS 인베딩 활용에 대해서는 사실 POS 정보 그 정보보다는 인베딩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오는 그 정보의 추가 그 자체로부터 오는 효과이지 않을까. 그래서 POS 인베딩은 좀 활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인도메인과 아웃 도메인 데이터셋에 대한 예시도 함께 준비해 보았고요. 특히 인도메인의 경우에는 다 잘 찾아내는 모습을 보이고, 특히 out of domain의 경우는 이제 어토키젠보다 이 absent key phrase에 대해서 더 잘 탐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이 Unsupervised Open Domain Key Phrase Generation이란 논문은
비지도 학습의 상황에서도 도메인에 상관없이 이 키프레이즈 제너레이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했던 연구고요. 이제 다른 문서에서 존재하는 프레이즈를 미리 획득해서 프레이즈 뱅크를 형성한 다음 주어진 문서와 연관 있는 프레이즈의 리트리벌, 즉 레퍼런스를 활용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리트리벌된 프레이즈들의 일부를 마스킹해서 마스크 프리딕션을 진행함으로써 단순히 이 레퍼런스 내에 있는 프레이즈가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방지하였고요. 그 다음에 인포매티브니스 모듈이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주어진 문서 연관이 있는 프레이즈가 형성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빔서치 과정에서 앞서 보셨던 이 by 그 텀을 이용해서 present와 absent 키프레이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키프레이즈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저자들이 한계점으로 다음에 세 가지를 밝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프레이즈니스 모듈 중에서 주어진 문서와 비슷한 내용의 문서를 찾은 다음 또 그 속의 프레이즈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도메인 스페시픽한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 점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문서와 프레이즈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비교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테스트셋이 모두 짧은 텍스트였다는 점입니다. 즉 논문의 제목과 앱스트랙트만을 연결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문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인포메티브니스 모듈에서 활용한 센투백, 즉 센텐스 임베딩이 너무 이제 도메인에 특화되지 않은, 오히려 도메인 제너럴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센텐스 임베딩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기법들이 존재하는데 그에 대한 비교 실험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